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팬데믹 이전보다도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1월에 또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맨하튼의 한 창고에서 10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들이 발견돼 압수 조치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현대차의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인구수가 10년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도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오동윤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한인 서류 미비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돼 2010년에 약 20만 명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한인 인구 194만 5,880명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미국 내 총 서류 미비자 인구는 1,050만 명으로 2010년 1,140만 명과 비교해 100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가운데는 멕시코 출신이 405만 명으로 가장 큰 비율 38.6%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 80만 명, 인도 72만 명,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국 출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집계되지 않은 서류 미비자까지 포함할 경우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약 2만 명, 뉴저지주에는 약 1만 명의 한인 서류 미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전체 서류 미비자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20만 명가량 크게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약 45만 명으로 2만 5천 명가량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순이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팬데믹 이전보다도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매 업체들은 쇼핑 대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와 국제 쇼핑센터 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1,652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약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 연휴 지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제쇼핑센터 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에 쇼핑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70%는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이용해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0%나 됐습니다. 한편 월렛허브는 아마존과 월마트, 메이시스, 코스트코, 홈디포 등 전국 13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에 나온 3,500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JCPenney는 평균 60%의 할인율로 할인율이 가장 높았고 메이시스 58.2%, 벨크는 5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품별로는 주얼리가 54%로 가장 높은 할인율을 보였고 의류 액세서리가 42%로 높은 할인율을 보였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은 상대적으로 낮은 26%의 할인율을 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소매업체는 특정 항목에서 더 좋은 딜을 제공했습니다. 메이시스에서는 장난감에서 44.5%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했고 콜스는 보석, 컴퓨터, 휴대폰 할인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월렛허브 애널리스트 카산드라 하페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때 어디서 가장 좋은 거래를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1월에 또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93억 달러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2024년 1월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항만청이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를 63센트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JFK 공항과 뉴욕 공항의 에어트레인 요금도 25센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항만청 이사회에서 새 예산안이 승인되면 확정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올 1월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1달러, 에어트레인 요금은 25센트 올린 만큼 요금이 2년 연속 인상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금 기준으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의 내년 통행료는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달러 63센트로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 시간대 14달러 75센트에서 15달러 38센트, 오프피크 시간대 12달러 75센트에서 13달러 38센트로 인상됩니다. 다만 패스트레인 요금은 동결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부 뉴저지 교통공사도 아틀랜틱시티 하이웨이의 통행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3%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도 예고되어 있는 만큼 뉴욕과 뉴저지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신규 경찰 채용이 동결되고 도서관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시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시정부 각 부처의 예산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관 수가 줄어들고 교육 관련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경찰관 채용이 동결됩니다. 5개 등급 신규 경찰관 채용을 줄이고 2024년 2015 회계연도 말까지 총 경찰관 수를 3만 명 이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의 경찰관 수가 3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의 서비스도 축소됩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12월부터 일요일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고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모든 공립도서관과 퀸즈 공립도서관 두 곳이 7일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교육 분야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 시 교육국 예산은 약 6억 달러, 내년까지는 총 1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3세 아동을 위한 무상 프리-K 프로그램인 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가 축소되고 교직원 복지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250명의 학교 안전요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은 망명 신청자 위기 대응 비용 증가와 연방 팬데믹 자금 지원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망명 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각 부처에 내년 1월까지 지출을 15% 줄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예산 삭감은 뉴욕시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의 한 창고에서 대량의 위조 상품들이 발견돼 압수 조치됐습니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들이었는데 진품이었다면 무려 10억 3천만 달러 상당입니다. 어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과 국토안보 수사국 뉴욕경찰은 합동수사를 통해 뉴욕 맨하튼의 한 창고에서 위조 상품 21만 9천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국 내 위조 상품 관련 사건 가운데 이번 사건이 최대 규모의 압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위조 상품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뉴욕의 위조 상품 거래 조직 운영자로 알려졌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창고는 대량으로 운송된 상품을 개별 판매원들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데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맨하튼 중심가 거리에서도 위조 상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런 위조 상품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위조 상품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카고 교통국 소속 전동열차가 제설용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8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카고 광역전철 3개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 40분경 시카고 도심 북부 로저스파크 지구의 하워드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카고 교외 도시 스코키에서 출발한 옐로라인 전동차가 주차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을 시작한 제설용 열차를 추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철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제설 열차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철도 요원 7명이 포함된 부상자 38명 가운데 23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여객 철도와 제설용 중장비가 어쩌다 같은 선로를 운행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가장 큰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시카고 전철 8개 노선 중 3개 노선, 옐로라인과 퍼플라인, 레드라인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교통국은 전철 이용객들을 위해 버스 노선을 안내하는 한편 각 노선에 추가 버스를 투입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레드라인과 퍼플라인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통안전위원회도 시카고 경찰 및 교통당국과 함께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캠페인이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모기지 금리도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최근 모기지 금리가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보도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7.44%로 직전주의 7.5%에서 더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3주 연속 하락했고 8주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하락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그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수익률의 벤치마크인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5%를 돌파할 뻔했지만 현재는 4.5%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2%로 시장 예상치 3.3%를 하회했고 전월 상승률 3.7%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대비 4%,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난달 전월 대비 0.5% 하락했고 시장의 예상치 0.1% 상승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2년 반 사이 최저치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로 인한 모기지 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현대차의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아마존을 통해 신차를 판매하는 건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현대차와 아마존은 어제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내년부터는 아마존을 통해 현대차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이날 현대차는 고객의 삶을 매일 더 좋고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마존의 열정을 공유하는 매우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 구매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새 차를 구매하고 가장 편리한 시간에 현지 대리점에서 차량을 수령하거나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웹사이트에서는 모델과 색상, 옵션별로 해당 지역에서 판매 중인 차량을 검색하고 결제 및 금융 옵션을 선택해 구매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양사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차량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알렉사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협력이 자동차 산업에서 구매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현대차와 아마존의 파트너십은 이런 디지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자동차 구매 경험을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방송 KBN이 제작한 특집 다큐 뉴요커 전통주 막걸리 매력에 취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KBN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외 한국어 방송 자체 제작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제작한 특집 다큐 뉴요커 전통주 막걸리 매력에 취하다는 최근 미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뉴요커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를 집중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전통술 박물관 느린마을을 찾아 우리 전통주의 역사를 살펴보고 전통주 전문가 막걸리학교 허시명 교장의 해설로 우리 술 막걸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미국인들의 한국 전통주 막걸리에 대한 사랑도 조명했습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에 직접 나선 한인 2세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주가 인기 있는 이유도 찾아봤습니다. KBN 특집 다큐 뉴요커 전통주 막걸리 매력에 취하다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10시 스펙트럼 채널 1493, 케이블 비전 채널 1153을 통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권유하는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과 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폐쇄 가능성을 하루 앞두고 어제 임시지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이 법안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시 지원이 여전히 빠져 있다며 새해가 되기까지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싸움을 계속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임시 제출 법안이 지난 15일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정부 폐쇄를 피하고 내년 1월 19일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의원들은 현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더 많은 시간을 걸게 됐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공통지원서의 예비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1월 1일 이전까지 2023-2024 대입 전형 지원서 제출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 2020년 대입 전형 시즌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조기 전형에 도전한 소수계 지원자가 67%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대학 전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조기 전형에 지원한 소수계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조기 전형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들이 SAT 등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한 것을 꼽았습니다. 11세 소년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커네티컷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소년을 가스라이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 직원인 앨리슨 크레닉은 지난해 최소 14차례 소년을 만나 자신의 차량 등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 등을 이용해 소년과 400개 이상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소년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부모가 잠들면 몰래 집을 빠져나오라고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된 성폭행에 소년이 힘들어하자 에너지 음료 등을 사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용의자는 지난 14일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